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뭐고,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위젯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 매터리얼 디자인을 위해 가지고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선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좀 알아볼게요.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는요, 구글 I/O 2015에서 발표한 그런 라이브러리 셋이고요. 매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위젯들입니다. 매터리얼 디자인에서 위젯들은 이런 위젯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위젯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이미 제공하고 있던 애들이 있죠. 이미 안드로이드 제공하고 있던 그런 위젯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앱 컴팻이라고 하는 곳에서 앱 컴팻에 그 버튼이면 버튼, 텍스트뷰면 텍스트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매터리얼 디자인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서포트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제외한 그렇지 않은 것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플로팅 액션 버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플로팅 액션 버튼 이런 것들을 갖다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서포트 디자인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공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앱바 레이아웃, 그 다음에 콜랩싱 툴바 레이아웃,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그 다음에 플로팅 액션 버튼, 내비게이션 뷰, 스낵바, 그 다음에 템 레이아웃, 그 다음에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 더 제공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빌드 그래드에다가요, 디펜던시에다가 컴파일 해가지고 컴파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듈에 있는 그 빌드.그래드에다 이걸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내비게이션 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할 때 요즘에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입력할 게 있어요. 이름 같은 거 입력하라고 그러면 이름 이렇게 놓고서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다 이름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다가 뭐 연승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입력을 받는 UI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하는 텍스트 인풋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뜨는 게 이제 스낵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탭을 우리가 사용할 때 탭 호스트라는 걸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뭘 제공하냐면 탭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제공해요. 탭 호스트하고 탭 레이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요, 탭 호스트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여기 탭이 고정돼서 나오죠. 근데 탭 레이아웃은 이렇게 고정돼서 나오는 것도 되는데 탭이 되게 여러 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봤던 카드 뷰 모양이네요. 카드 뷰. 이제 카드 뷰니까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비게이션 뷰라고 하는 건데요. 내비게이션 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화면에다가 내비게이션 뷰에 여기 위쪽엔 헤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헤더 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헤더 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일반 레이아웃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메뉴 있죠. 메뉴 XML을 가지고 여기다 배치를 하면 메뉴에 맞게끔 아이콘 나오고 거기 타이틀 나오고 아이콘 나오고 타이틀 나오고 아이콘 나오고 타이틀 나오고 아이콘 나오고 타이틀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타나고요. 얘를 딱 선택하면 요 메뉴가 선택됐다라고 해서 선택된 것을 알려주는 이런 형태의 UI를 갖고 있는 애가 뭐냐면 내비게이션 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더에다가는 내가 헤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요 이름으로 XML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라고 해서 메뉴 XML을 여기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다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그룹이라든지 서브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뷰에다가 on 내비게이션 아이템 selected listener라고 하는 이런 리스너를 달면 여기 있는 메뉴가 선택되면 선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 뷰에다가도 여기다 기능을 부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헤더 뷰를 갖고 오고 싶으면 get
헤더 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얘가 이제 0번쯤에 0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왜 여기다가 인덱스가 들어가냐면 헤더 뷰가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헤더 뷰를 갖다 내가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거든요. add 헤더 뷰 해가지고 add 헤더 뷰, add 헤더 뷰 해가지고 헤더 뷰를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레이아웃에 배치한 게 0번이니까 0번째에 대한 헤더 뷰를 내놔 라고 해서 헤더 뷰를 딱 얻어가요. 자, 이제 우리가 뷰를 얻어오면 뷰 얻어왔으니까 그 안에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거는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뷰를 얻어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내비게이션 뷰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내비게이션 뷰에다가 헤더 레이아웃. 자, 얘는 헤더 레이아웃이라는 속성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앱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앱에 헤더 레이아웃. 앱은 당연히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적고요. 자, 앱 네임스페이스 적는 방법 앞에서 얘기 드렸죠. 여기서 appns 이렇게 딱 해서 엔터 딱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넣고요. 앱에 헤더 레이아웃 한 다음에 헤더 부분에 보여줄 레이아웃을 갖다 여기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앱하고 메뉴 해가지고 메뉴를 갖다가 메뉴 XML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메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메뉴에서 만들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룹 만들어 놓고 아이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여기 이렇게 아이템이 보이죠. 그 다음에 뭐 메뉴에서 여기다 서브 메뉴 이렇게 만들면 여기 타이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이템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메뉴들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핑돼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메뉴를 만들어서 하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헤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넣은 것이 이 위쪽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내비게이션 뷰를 갖다 이제 찾아올 거예요. 내비게이션 뷰를. 이렇게. 그리고 내비게이션 뷰에다가 뭘 등록할 거냐면 내비게이션 아이템 셀렉티드 리스너를 갖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헤더뷰를 찾아오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get 헤더뷰 해가지고 0번째 해서 헤더뷰를 이렇게 얻어오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얻어온 다음에 여기다가 뭐 텍스트를 변경한다든지 이미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아이템 셀렉티드 리스너라고 하는 걸 등록해주면요. 이제 내비게이션 뷰에 있는 메뉴가 이렇게 선택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on 내비게이션 아이템 셀렉티드라고 하는 얘가 호출이 되고요. 선택된 메뉴에 메뉴 아이템, 메뉴 아이템이 여기로 들어와요. 이 메뉴 아이템이 들어오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메뉴 처리할 때 get 아이템 ID 이렇게 갖고 왔죠. 아이템 ID 갖고 와서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서 해당하는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해당하는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로우 뷰에 클로즈 드로우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드로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걸 사용할 방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메뉴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뷰라고 하는 저런 뷰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뷰가 그냥 일반 뷰를 그럼 저렇게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반 뷰 만들어 쓰셔도 되는데요. 내비게이션 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내비게이션 뷰는 여기에 깊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션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엘리베이션에 의해서 이 높이만큼 올라가서 보이는 뭐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비게이션 뷰를 직접 만들어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만들어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내비게이션 뷰는 엘리베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뷰도 엘리베이션을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엘리베이션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뷰에 엘리베이션이 같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섀도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백그라운드로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카드뷰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엘리베이션 값이 지정되도록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다른 거보다 이렇게 떠서 보이도록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탭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탭 레이아웃. 탭 레이아웃은요, 여러분들하고 앞에서 알아봤던 탭 포스트와 굉장히 사용 방법이 비슷합니다. 탭 포스트와 사용 방법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차이라고 하면요, 탭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다가 탭 위젯이라는 거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놓고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탭 레이아웃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탭 레이아웃 배치하고요, 탭 레이아웃에 탭이 체인지 되면 어디다가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액션을 갖다 그냥 기술해 주면 돼요. 즉 여기다 탭만 배치하는 거에 대한 기능만 있고요, 여기다 탭 스펙을 배치하는 이런 거에 대한 기능만 있고요. 얘가 선택되면 컨텐트를 어떤 걸 어떻게 보여줄 거다, 이거는 내가 코드로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코드로 알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탭이 체인지 되면
화면에 어떻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탭 레이아웃은 이제 다른 기능이 하나까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뷰 페이저와 연동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뷰 페이저랑 쓸 때는 앞에서 우리 탭 페이저라고 하는 걸 만들어 써봤잖아요. 근데 탭 페이저 쓰는 것보다요, 여기는 탭 레이아웃을 연동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탭 레이아웃에 탭 모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탭 모드라는 속성에다가 내가 스크롤러블 또는 픽스드라고 하는 걸 설정해 줄 수 있는데 디폴트는 이제 픽스드예요. 픽스드. 픽스는 뭐냐면 내가 화면에다가 탭 레이아웃을 놓고 탭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개가 꽉 차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4개를 놨다 그러면 4개가 이렇게 꽉 차게 만들어지는 거죠. 10개를 놓으면 10개가 꽉 차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픽스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크롤러블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스크롤러블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만약에 10개를 놨다 그러면 10개가 하나만에 다 놓여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화면에 놓여줄 수 있는 만큼 놓고 스크롤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크롤러블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디폴트는 픽스드로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탭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스크롤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탭 모드 스크롤러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 방법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레이아웃 때 이렇게 탭 레이아웃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탭 모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탭에 미니멈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min width라고 하는 탭 min width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72dp 하면은 요거의 하나의 최소 크기는 72dp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72dp보다 크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탭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 레이아웃에 탭을 배치해야 되죠. 탭을 배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add 탭 해주시면 돼요. add 탭. 그리고 나서 탭 레이아웃에 new 탭 해가지고 탭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설정하는 방법은 텍스트를 설정한다든지 이미지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뷰를 설정한다든지. 만약에 이제 뷰를 설정한다고 하면 set custom view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뷰를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탭 할 때, 탭 포스트 할 때 뷰를 탭 모양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해봤죠? 여기다 셀렉터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뷰를 설정하는 거 해봤죠? 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요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 얘의 레이아웃 파람을 매치 페어런트 해가지고 배치를 해야 요 안에 들어가서 탭이 전체가 되도록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성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주의를 해서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탭이 이렇게 있고요. 1번, 2번, 3번. 그럼 얘를 선택하면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여기 내용을 바꿔야 되죠. 이걸 바꾸는 거는 탭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꾸기 위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제공되는데요. 탭 레이아웃은 그걸 바꾸기 위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제공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탭 셀렉티드 리스너라고 하는 얘가 있어가지고요. 탭이 셀렉티드가 되면 이렇게 셀렉티드가 되면 그때 화면을 전환하는 거에 대한 처리를 제가 여기서 직접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탭이 셀렉트 되면 뭐 프래그먼트를 전환한다든지 이런 처리들을 여기서 직접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탭 레이아웃을 갖다가 뷰 페이지랑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뷰 페이지랑 연동하려면 일단 탭 레이아웃을 이렇게 배치를 해요. 화면에다가 탭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뷰 페이지를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페이지를 이렇게 배치시키고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제 뷰 페이지 당연히 어댑터가 있어야 되고요. 뷰 페이지 어댑터에 요번에 get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 얘를 갖다 오버라이드 해가지고요. 여기서 탭에 보여질 이름 있죠? 탭에 보여질 이름. 탭에 보여질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시면 돼요. 탭에 보여질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요. 탭 레이아웃 갖고 오고요. 뷰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어댑터 설정한 다음에 탭 레이아웃에 셋업 위드 뷰 페이저에서 뷰 페이저를 이렇게 설정해 주면 돼요. 셋업 위드 뷰 페이저에서 설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밑에는 뷰 페이저 해가지고 됐고요. 여기는 이제 탭이 이렇게 놓일 건데요. 요 탭에 요 탭에 보이는 요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을 뷰 페이저의 타이틀을 갖고 와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set tabs from 페이저 어댑터라고 해서 여기다가 요 페이저 어댑터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페이저 어댑터에 있는 앞에 이렇게 만들었던 페이지 타이틀 있죠? 페이지 타이틀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커스터마이징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거, 요렇게 호출하지 않아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remove tabs 해가지고요. remove tabs 해가지고 탭을 다 제거를 해버려요. 여기 있는 거를. 예. remove tabs의 탭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다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앞에서 add 탭 해가지고 탭 추가하는 거 배웠죠? 그래, add 탭 해가지고 탭을 갖다가 요 뷰 페이지 어댑터에 있는 것만큼, 그 개수만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페이지랑 연동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페이저가 이동되면 탭이 자동으로 이동하고요. 탭을 누르면 페이저가 자동으로 이동되도록 그렇게 탭 레이아웃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이라는 건데요.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 안에다가 에디트 텍스트를 배치를 해요.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 배치하고 에디트 텍스트에다가 힌트를 이렇게 적습니다. 에디트 텍스트 위에 힌트를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에디트 텍스트에 값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기 힌트가 보이죠? 여기 힌트가 보이잖아요. 힌트. 이렇게 보이다가요. 에디트 텍스트에다가 내가 값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원래는 에디트 텍스트에 있는 힌트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배치를 해주면 여기 있는 힌트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힌트가 보이고 여기 글자가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작하도록 해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요즘에 이제 입력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디, 뭐 이메일 하고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해서 이렇게 딱 나오고요. 뭐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 이렇게 UI를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에디트 텍스트 안에 이메일 이렇게 있다가 이메일을 내가 딱 입력하게 되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메일 이렇게 보여주도록 이런 UI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UI 형태가. 그래서 입력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터리얼 디자인에서요, 플로팅 액션 버튼은 곳곳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플로팅 액션 버튼이 주로 이제 배치되는 방식은요, 그냥 뭐 여기다가 뭐 이미지 뷰 하나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배치돼도 되는데요. 주요 방식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레이아웃하고 레이아웃이 있으면 요 사이에 이렇게 버튼을 놔서 경계와 경계 사이에 이렇게 버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보통 많이 배치가 되는 게 여기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이에요. 그리고 플로팅 액션 버튼은 다른 것보다 좀 위쪽에 있죠. 엘리베이션 값이 좀 커가지고요. 깊이 값이 커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위쪽에 떠 있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게 여기 있는 플로팅 액션 버튼. 여러분들이 플로팅 액션 버튼을 갖다가 뭐 이미지 뷰를 써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이미지 뷰를 써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 이미지 뷰에 엘리베이션을 갖다가 주면 되는 거죠. 엘리베이션 주고서 뭐 이렇게 만들어도 플로팅 액션 버튼하고 똑같이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여기는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로팅 액션 버튼은요, 여기 이미의 레이아웃에 이렇게 배치될 때는 큰 효과는 없는데요.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곳에 배치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미지 버튼, 뭐 이미지 뷰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에는요, 뭐가 있냐면 탭 사이즈, FAB 사이즈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민하고 노말, 미니하고 노말 이런 거에서 여기 이제 사이즈를 갖다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리플 컬러라고 해가지고 선택됐을 때 컬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컬러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플로팅 액션 버튼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서 여기 플로팅 액션 버튼에다가 이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은요. 기능을 부여하는 이렇게 셋 온클릭 리스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셋 온클릭 리스너를 해주셔야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누를 때 리플 컬러가 되면서 눌린 것들 효과 처리나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기능을 부여해 주시면 돼요. 기능을 부여해 주는데 뭐 이제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통 이제 토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썼잖아요. 이제 토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 뜨는 거 말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토스트와 비슷한 이런 뷰를 갖다가 이제 제공하기 시작하는데 이 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낵바라고 해요. 스낵바. 그래서 스낵바를 띄우는 방법은요. 토스트 지정과 거의 비슷해요. 그냥 메이크 한 다음에 여기다는 뭐를 넣냐면 컨텍스트가 아니라 여기는 뷰를 넣어줍니다. 뷰는 임의의 뷰를 넣어주면 돼요. 임의의 뷰.
근데 이제 이 스낵바가 뜨는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이 있으면 코디네이트 레이아웃,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이 없으면 프레임 레이아웃을 찾아가지고 가장 바깥에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찾고 가장 바깥에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위치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떤 뷰를 넣어줘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금 얘기했던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가장 밖에 있는 데커 뷰라고 하는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그 데커 뷰에 해당하는 뷰이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어떤 뷰를 지정하더라도 그 가장 밖에 있는 뷰를 찾아가지고 그 위에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이미 뷰를 이제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여줄 메시지. 그 다음에 얘를 얼마나 띄울 거냐. 띄우는 방법은요, 롱하고 숏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이지 않고 계속 인피니트 해가지고 뭐 계속 죽이지 않고 계속 띄우는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토스트랑 다른 거는 여기 액션이라고 하는 걸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 액션 해가지고 여기다가 액션을 걸어주면 이렇게 넣어놓고 액션이 들리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넣어놓고서 해주면 여기다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누르면 동작하는 리스너를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쇼 하면 여기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액션, 플로팅 액션 버튼을 놓고 나서 토스트를, 이게 스낵바를 띄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플로팅 액션 버튼이 가렸죠. 보통은 이제 이런 게 뜨면 어떻게 되면 좋겠냐면 여기 플로팅 액션 버튼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기능을 하는 애가 뭐냐면 여기 이제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레이아웃입니다.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프레임 레이아웃이에요. 그런데 프레임 레이아웃인데요.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차일드 있죠. 차일드가 스크롤 될 때 그런 스크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다가 코디네이트 레이아웃 했다가 뭐 뷰를 하나 딱 배치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뷰를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럼 프레임 레이아웃이니까 원래 이렇게 겹쳐서 보여야 되죠? 이렇게 겹쳐서 보여야 돼요. 근데 이 뷰에다가 뭐를 만드냐면요,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은요, behavi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behavior. 그래서 얘가 behavior를 만들고요, 그 behavior를 요 다른 차일드에다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다른 차일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레이아웃 비헤이비어라는 설정을 해주는데요. 다른 차일드가 스크롤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해 주냐면 여기 있는 얘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크롤 될 때 다른 뷰가 있었잖아요. 다른 뷰가 스크롤 될 때 나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앱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서 했던 플로팅 액션 버튼 이런 게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액션 버튼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배치했어요. 프레임 여기 있는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에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스낵바를 딱 띄워요. 그럼 스낵바가 스크롤되면 나타나잖아요. 근데 스낵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플로팅 액션 버튼의 비헤이비어를 내부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스낵바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크롤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여기 있는 플로팅 액션 버튼에게 전달해요. 그럼 자기가 뜨니까 자기가 이렇게 뜬다라고 스크롤 정보가 전달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플로팅 액션 버튼은 뜨는구나 하고 자기를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코디네이트 레이아웃 안에다가 플로팅 액션 버튼을 이렇게 배치를 해요. 얘가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죠. 프레임 레이아웃에서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배치를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배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공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앵커라는 걸 지정하고요. 그 앵커에 내가 어느 위치에다가 배치하겠다 뭐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래비티 해가지고 프레임 레이아웃이니까 센터 아니면 뭐 레프트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는 어떤 아이템에 어떤 차일드에 나는 어느 위치에 배치하겠다 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이거고 여기는 이제 리사이클러 뷰인데 리사이클러 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바텀 라이트에 배치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한 거죠. 예. 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 스낵바를 이렇게 띄우게 되면 이 스낵바가 뭐를 갖고 있냐면 여기는 플로팅 액션 버튼에 behavior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behavior를 통해서 스크롤되면 스크롤됐다는 정보를 알려주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앱바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좀 알아볼게요. 앱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액션바 있죠. 툴바. 툴바. 내부에 툴바를 배치하고요. 그 툴바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앱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앱바 레이아웃은 언제 이제 앱바 레이아웃을 쓰냐면요.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제 툴바를 이렇게 배치를 해요. 앱바 레이아웃 안에다가 툴바를 배치하고요. 앱바 레이아웃에 툴바를 배치하고요. 요 밑에는 이제 스크롤이 가능한 그런 위젯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이런 리사이클러 뷰나 아니면 여러분 스크롤 뷰가 있었죠? 스크롤 뷰에 이제 보면 네스티드 스크롤 뷰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포트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게 있어요. 이 네스티드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스크롤 할 때 스크롤 되면 주변에 내가 스크롤 되고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알릴 수 있는 메소드가 지금 몇 개 있거든. 네스티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정보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사이클러 뷰나 아니면 네스티드 스크롤 뷰가 이제 밑에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러면 이제 리사이클러 뷰라든지 아니면 네스티드 스크롤 뷰가 이렇게 스크롤 되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앱바 레이아웃이 여기는 툴바를 갖다 이렇게 감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롤 될 때 같이 스크롤 되면 사라지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다시 툴바가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앱바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앱바 레이아웃은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에 배치되고요.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에 비헤이비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이아웃 스크롤 플래그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스크롤 플래그라고 하는 곳에다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사용 방법 한번 볼게요. 우선은 여기다 이렇게 코디네이트 레이아웃 안에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앱바 레이아웃을 배치할 거예요. 앱바 레이아웃. 자, 앱바 레이아웃이 이렇게 배치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배치하냐면 여기다가 뭐 리사이클러 뷰를 이렇게 배치합니다. 어느 걸 먼저 배치할 거냐, 어느 걸 먼저 배치할 거냐, 이건 상관없습니다. 뭐, 얘를 먼저 배치해도 되고요. 얘를 먼저 배치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배치를 해놓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배치된 리사이클러 뷰나 네스티드 스크롤 뷰나 얘들이 이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걸 설정해가지고요. 여기 레이아웃 비헤이비어 한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비헤이비어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비헤이비어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미리 스트링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앱바 레이아웃에 앱바 스크롤 뷰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요걸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 레이아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치되냐면 여기다 앱바 레이아웃이 배치되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가 이렇게 밑에 배치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설정 안 해주잖아요. 그럼 겹쳐서 보여집니다. 겹쳐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앱바 레이아웃 쓸 때는 이거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치가 됐고요. 이제 얘가 이렇게 스크롤 돼가지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갖다 내가 감추거나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정하냐면 앱바 레이아웃 안에다 툴바를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자, 이제 툴바를 배치하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툴바의 크기를 랩 컨텐트니 이런 거 지정해 주시면 안 돼요. 랩 컨텐트니 이런 형태로 지정해 주시면 안 되고요. 얘 크기는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크기를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 크기가 얼마니까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랩 컨텐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요. 크기가 랩 컨텐트 모양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 가지고 뭐 스크롤 할 때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있는 크기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하이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앱바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스크롤 플래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 플래그에다가 내가 스크롤 되고 그 다음에 언제나 스크롤 되면 안쪽으로 감추겠다 해가지고 엔터, 얼레이즈 뭐 이런 속성을 설정해주면 내가 스크롤 될 때 얘가 이렇게 감춰지는 이런 효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툴바가 이렇게 감춰지고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툴바를 갖다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어요. 크게. 그리고 크게 만들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줄여서 여기 탁 툴바가 요만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확장되면 이렇게 커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콜랩싱 툴바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콜랩싱 툴바 레이아웃. 그래서 앱바 레이아웃 안에다가 콜랩싱 툴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배치하고요. 콜랩싱 툴바 레이아웃 안에다가는 뭘 배치하냐면 콜랩스 모드라고 하는 레이아웃 콜랩스 모드라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콜랩스 모드라고 하는 걸 설정해서 내가 이제 저거를 픽스드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럴렉스라고 하는 핀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핀으로 되어 있네요. 파라렉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핀하고 파라렉스 뭐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콜랩싱 툴바 레이아웃도요. 이것도 이제 프레임 상속은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앱바 레이아웃 안에다가 배치를 할 거예요. 앱바 레이아웃의 크기는 이거다라고 해서 크기를 기본적으로 정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앱바 레이아웃의 크기는 뭐 이렇게 가지고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콜랩싱 툴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설정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스크롤 하면 이제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exit until 콜랩스 될 때까지 계속 나타나게 하겠다. 콜랩스 할 때 이제 나타나게 하겠다 해가지고 여기는 플래그는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콜랩스 툴바 레이아웃을 했고요. 콜랩스 툴바 레이아웃 안에다 툴바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 툴바는 어떻게 했냐면 핀이라고 하는 모드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픽스 돼가지고 계속 유지되게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다가는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타이틀 놓으면 이렇게 보여주고요. 내가 이렇게 스크롤하면 줄어들다가 여기에 마지막에 툴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툴바가.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콜랩싱 툴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 밑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놓고요. 그 이미지를 갖다가 내가 처리할 때 효과를 주면서 사라지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툴바를 배치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미지 뷰를 하나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툴바를 이렇게 배치했어요. 근데 이 이미지 뷰는 그냥 이렇게 놓여 있다가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스크롤해서 크기를 작게 하면 어떻게 사라지게 할 거냐 얘를 크기가 사라지게 어떻게 할 거냐 뭐 일반적으로 이미지 뷰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가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스크롤돼서 사라지게 하면 그냥 이미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가 스크롤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일정 정도 스크롤돼서 올라가고 일정 정도 이렇게 잘려서 날아가게끔 하는 일정 정도 이렇게 감추어지고 일정 정도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감춰지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비율들을 내가 설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패럴렉스라고 해요. 패럴렉스. 그래서 콜랩스 모드를 패럴렉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0.7 하면은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그냥 스크롤돼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덮어서 올라가기만 할 거냐 아니면 중간 정도로 할 거냐 그 값을 갖다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보통 이제 자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요 중간에 이렇게 뜨는 이렇게 중간에 뜨는 경우가 플로팅 액션 버튼 이렇게 중간에 많이 띄우거든요. 그걸 하는 방법은 플로팅 액션 버튼을 놓고요. 여기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이 있으면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에 배치할 때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레이아웃 앵커. 그래서 레이아웃 앵커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앱바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바텀 앤드 바텀 라이트에다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화면에 배치를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코디네이트 레이아웃까지 그 콜랩싱 툴바 레이아웃까지 해가지고요.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위젯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 블랭크 액티비티 템플릿 있잖아요. 그동안 블랭크 액티비티 템플릿을 사용 안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블랭크 액티비티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배운 앱바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디네이트 레이아웃, 앱바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 썼는데 지금부터 이제 블랭크 액티비티를 여러분 만드시면 돼요. 블랭크 액티비티 템플릿으로 액티비티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화면이 여기 있는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이 있고요. 코디네이트 레이아웃 안에 앱바 레이아웃이라는 게 배치되고 그 안에 툴바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이 안에 툴바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트 메인이라고 하는 걸 인클루드 하고 있고요. 컨텐트 메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놓이냐면 플로팅 액션 버튼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메인이라고 하는 애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얘가 이제 컨텐트 메인인데요. 컨텐트 메인은요. 자, 보면 얘가 코디네이트 레이아웃 안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 비헤이비어로 이렇게
이런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지정 안 해주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지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툴바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렇게 겹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내가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아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바로 툴바를 쓰고 있잖아요. 액션 바로 툴바를 쓰고 있기 때문에 테마는 노타이틀 테마를 사용하게 되고요. 액티비티는. 그 다음에 액티비티 안에서는 이렇게 툴바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플로팅 액션 불러와서 스냅바를 띄우는 이런 것들이 디폴트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블랭크 액티비티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 라이브러리 살펴봤는데요. 이런 매터리얼 디자인을 지원하는 이런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것들을 좀 간단히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매터리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매터리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오픈소스로 매터리얼 디자인 위젯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리스트 뷰라든지, 그 다음에 텍스트 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그레스, 다양한 프로그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매터리얼 형태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도 이제 매터리얼 형태에서 매터리얼에서 일반 버튼, 플랫 버튼이라든지 레이지 버튼이라든지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 스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피너인데 스피너가 이렇게 그림자가 적어져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만들었죠. 하이 버전에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 같은 거를 이제 텍스트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다이얼로그들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빌 이펙트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5.0부터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하이 버전에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리빌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요.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놓고요. 그 안에다가 여기다 레이아웃을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찾아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런 애니메이션 처리, 리빌 이펙트 효과가 돼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빌 이펙트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처리도 5.0부터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트랜지션 처리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트랜지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이제 얘를 배치하시면 되고요. 이제 띄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텐트를 만든 다음에 띄울 때 이렇게 띄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띄웁니다. 내가 이 뷰를 갖다가 배치를 하겠다. 여기다 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배치하는 곳, 띄운 액티비티에서는요. 요걸 갖다가 어디다 할 거냐면 요 뷰에다가 요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온 값은 요 뷰에다가 적용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딱 선택을 하면 걔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트랜지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종료할 때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료할 때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익시트 트랜지션 받은 걸 가지고서 종료할 때 익시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가는 애니메이션, 역으로 적용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리플 같은 건 매터리얼 리플 레이아웃이라는 걸 배치하면 이 안에다가 버튼 같은 걸 어떻게 딱 누르면 리플 이펙트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 이런 레이아웃 숨겨 있다가 보여주고 다시 이거 딱 하면 다시 이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리플 여기다 리빌 이펙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매터리얼 디자인을 적용한 다양한 위젯들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글이 제공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빌드 그래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이제 제공되는 위젯들은 내비게이션 뷰, 탭 레이아웃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사용 방법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여기서 제공되는 것 외에도 이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있어서 그 오픈 소스들을 가지고 매터리얼 디자인을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개발할 때요, 앱을 개발할 때 가능하면 매터리얼 디자인이 적용된 앱을 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